시작하자마자 끝나겠군요. 수학 하루 넘어가면 되니까. 공통수학 2.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5자리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작은 숫자와 크기 순서를 차려 나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를 1, 2, 3, 4, 5부터 할 때 이걸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제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1, 2, 3, 4, 5를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누가 보더라도 1, 2, 3, 4, 5가 되겠죠? 당연히 저게 제일 작은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작은 건 뭐냐? 얘네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5, 4가 되는 거죠. 이제 바꿨죠? 이제 한번 뒤에서 바꿨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올리는 거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100의 자리를 바꾸는데 그럼 뭐로 바꾸면 되겠어? 4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놓으면 돼요. 3,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자리 바꿔요. 1, 2, 4, 5,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자리 바꾸는 거죠. 다 했으니까. 그럼 뭘 바뀌었어? 1, 2,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1, 2, 5, 4, 3. 그 다음에 여기를 올려야 되는데 5 다음에 올릴 게 없죠. 그러면 요 윗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를 뭐로 바꾼다? 3으로 바꾸는 거죠. 1, 3, 작은 거부터 2, 4, 5가 되고 또 여기부터 바뀌어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밑에서부터 바꾸다가 올라가다가 한계에 이르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배열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일단 뭐 요거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올라간다는 걸 아시고, 문제 보자면 그렇게 배열했을 때 34,215, 34,215 이렇게 배열했을 때 34,215는 몇 번째 수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1로 시작되는 거는 얘보다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1로 시작되는 거 다 세요. 1로 시작되는 거는 여기 4개가 있겠죠? 2, 3, 4, 5로 숫자를 배열하면 4팩토리얼이 나온다는 거지. 2, 3, 4, 5 줄 세우기니까 1로 시작되는 거는 4팩토리얼의 개수가 나온다. 다 세보면 뭐 알겠지만 여기 4개 가지고 있고 3가지, 2가지 있고 1가지 오니까 이게 2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로 시작되는 것도 똑같이 배열할 수 있겠죠. 얘도 4팩토리얼이 되겠죠. 당연히지만. 그래서 얘도 배열해보면 몇 개가 나온다? 24개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니까 뭐로 시작되는 게 있냐? 3으로 시작되는 것 중에서 3, 1로 시작되는 거를 또 다 작아요. 여기다. 3, 1로 시작되는 거. 그럼 3, 1로 시작, 여기 3개죠? 3팩토리얼에서 몇 개가 된다, 이게? 6개가 됩니다. 그럼 3, 2도 있겠죠? 3, 2로 시작되는 것도 똑같이 3팩토리얼이 돼서 몇 개 나온다? 6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 4로 가는 거예요. 3, 4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3, 4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된 거야? 1이죠. 1이 오니까 여기서 1로 시작되는 것도 다 되는 거죠. 몇 개이겠죠, 이거는? 2팩토리얼이니까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로 바뀌는 거야. 그게 3, 4, 2, 1, 5가 되는 거죠. 바로 얘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열을 통해서 뭐 1로 시작되는 게 얘보다 작겠죠? 세고, 2로 시작되는 거 세고, 3, 1로 시작되는 거, 3, 4니까 3, 2 세고, 3, 2 세고, 3, 4, 1까지 센 다음에 그 다음에 3, 4, 2, 1호니까 요게 총 이렇게 30, 30이니까 62개죠. 그럼 여기 몇 번째가 돼서 63번째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푸는 거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얘보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다 세는 건데 뭐 이렇게 1 되는 거 다 세고 또 뭐 승렬로 세면 되니까 뭐 다 노가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승렬을 배워가지고 4, 3, 2, 1 5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92번째 오는 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네요. 이번에는 거꾸로 물어봤죠. 이번에는 92번째 수를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1로 시작되는 게 몇 개라고 했죠? 24개라고 했고요. 또 2로 시작되는 것도 24개.
3으로 시작되는 것도 24개니까 여기까지가 몇 개냐면 여기까지가 72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몇 개만 더 가면 되냐? 20개만 더 가면 되는 거죠. 그럼 4로 시작되는 거에서 4, 1로 시작되는 게 일단 6개가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78개. 그 다음에 4, 2로 시작되는 것도 6개니까 여기까지가 84개. 그죠? 4, 3으로 시작되는 게 6개니까 90개. 그럼 이제 4, 5로 시작되는 것부터가 91번째가 되는 거야. 그럼 4, 5로 시작되는 거 가장 작은 거는 1, 2, 3이 되겠지. 이게 91번째가 됩니다. 그럼 92번째 요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4, 5, 1, 3, 2가 되는 거죠. 이게 92번째니까 요게 바로 답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다 세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수녀를 통해서 요 개수들을 다 셀 수가 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구하게 돼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괜찮은데, 그치? 이 6-1번처럼 이렇게 A, B, C, D, E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순간 당황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사전을 찾았던 세대가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사전을 찾았던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A, B, C나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숫자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A는 1로 바꾸고 B는 2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숫자가 아니면 별로 여러분들이 친숙하지가 않아요. 뭐 영어 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선생님 세대는 영어 사전을 찾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그냥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사전을 찾았던 세대가 아니에요. 사전 지고 다닌 적도 없어요. 본 적은 있을 수도 있죠. 보기만 했겠죠. 그 무거운 거 여러분 들고 다니셨는데, 선생님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갖고 다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 B, C, D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숫자로 바꿔요. 숫자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숫자로 바꿔서 이거를 푼 다음에, 그러니까 얘를 뭐 1, 2, 3, 4, 5, 6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A, B, C, D, E, F를 숫자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게 나와도 뭐로 바꾸라고? 숫자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라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 숫자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숫자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1번 문제도 지금 A, B, C, D 5가지 문자로 막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6-1번 문제도 1번에서 C, B, D, E, A가 됐다면 얘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C가 3이잖아. 3, 2, 4, 5, 1을 찾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들. 3이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오는 거를 찾는 거지. 숫자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알파벳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안 쉽다? 쉬울 거다. 일단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6-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6-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뭐로 바꿔서 한다? 숫자로 바꿔서 해보라는 거죠.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6-1번에 1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6-1번. 그 다음에 뭐 6-1번 잘 풀리면 6-4번도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세는 거를 연습해봐라, 여러분들이. 전 알파벳이 너무 편합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저는 알파벳에 이제 대가기 때문에 전혀 바꾸지 않더라도 선생님, 전 너무 쉬워요.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74번째. 요거 안 바꿔서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헤맬 수도 있죠. 전 천재이기 때문에 헤매지 않습니다. 띠리딘, 띠리딘. 할만합니까? 우리 주영이 할만해? 성인이랑? 재밌어요?
결론은 C, B, D, E, A는 3, 2, 4, 5, 1이 몇 번째 수냐? 이거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1로 시작되는 거 구하시고, 삼, 2, 4, 5, 1 몇 번째죠? 68번째?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62번째 아닌가요? 62번째 아니었나요? 61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앞에다가 열심히 풀어놨으니까. 쌤 죄송해요. 주아 왔는데 영상을 보여주셔야지. 주아? 네. 주아 일찍 왔지? 네네. 영상 한번 봤을 거예요. 풀 거 있는지 막 물어봐. 주아 풀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영상을 봤대요. 잠깐 나오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62번째는 나왔어요. 62번째는 다 풀고 74번째도 구했어요? DABC. 일단 숫자로 먼저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3으로 시작되는 거로 간다고 치면, 이렇게 3으로 간다고 치면 4 팩이니까 24개에서 여기가 72개예요. 그러니까 다로 시작되는 거가 4, 1, 2, 3, 5가 요게 73번째가 되겠고 4, 1, 2, 5, 3이 이게 74번째가 되겠죠? 찾은 다음에 얘를 이제 뭐로 바꾸는 거죠? 알파벳을 바꾸는 거죠. 4가 D니까 D, A, B, E, C가 되는 거죠. 74번째는 D, A, B, E, C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로 하는 게 아마 좀 더 쉬울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나는 알파벳이 더 편하다.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본 결과 여러분들 사전을 찾지 않는 세대였기 때문에 사전식 배열에 되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 푼다는 거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뭐 사전을 잘 안 찾아봤던 친구들이라면 숫자로 하는 게 실수할 확률이 별로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6대 4번은 몇 개 나와요? 해봤어요? 잘 나옵니까 6대 4번? 우리 A, B, C, D, E, F 6개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B, D, A, C, E, F. 이 B, D, A, C, E, F는 뭐죠? 숫자로 바꾸면? 그래서 결론은 2, 4, 1, 3, 5, 6과 그 다음에 뭐 사이에 있는 거죠? 4, 5, 1, 2, 6, 3 사이에 있는 거를 찾아라. 숫자로 보게 하는 게 조금 낫더라.
있다라고 해서 일단 이게 2, 4, 1로 시작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가 맞는 거죠. 3, 5, 6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되면은 2, 4, 1로 시작되는 게 총 몇 개가 있어요? 얘까지, 얘는 이제 빼야 되겠지만, 나중에. 얘는 3팩이 되겠죠? 원래 6개가 있는데, 얘를 빼면 몇 개가 있는 거죠? 얘 빼야 되잖아.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럼 5개인가요? 여기 5개 있는 거죠? 2, 4, 1로 시작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원래 6개 있는 거잖아. 여기 3팩이요. 3, 2, 1에서 6개가 있는데, 얘는 빼야 될 거 아니야. 2, 4, 1로 시작되는 거는 5개가 있다. 요 사이에 5개가 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넘어가서 이제 2, 4 뭐로 가는 거죠? 2, 4? 3인가요? 이게 몇 개 있는 거죠? 3팩이니까 6개. 그 다음에 2, 4 뭐가 있죠? 5로 되는 게 또 몇 개가 있다? 이게 6개. 그 다음에 2, 4, 6으로 되는 것도 6개가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 5로 바뀌나요? 맞나요? 2, 5로 바뀌는 건 다 세면 되죠. 이거는 이제 다 팩토리얼이가 몇 개 되는 거죠? 24개. 그 다음에 2, 6도 24개가 되면서 끝나죠. 2, 6으로 되는 게 이제. 3으로 넘어가죠, 이제? 3으로 시작되는 거는 다 사라지죠. 이건 5팩이니까 몇 개가 되는 거죠? 120개. 그래서 4로 시작되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4, 1부터 시작되나요? 4, 1이 또 몇 개가 나오는 거죠? 24개. 또 4, 2로 시작되는 게 24개. 4, 3으로 시작되는 것도 24개고 4, 5로 시작되는 게 이제 1. 2로 시작되는 게 그 다음에 1, 2, 3, 6인가요? 이거 다음 여기까지 끝나네? 그 다음에 그거 6, 3이네? 요거까지 한 개까지 포함시키면 다 세는 게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세는 거죠. 그럼 이거 합치면 6개네? 그럼 6이 몇 개 있어요? 6, 하나, 둘, 셋, 4개. 6, 4, 24. 그 다음에 24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4 곱하기 5 해서 120? 네, 마지막으로 여기 120 있네요. 다 더하면 이제 사이에 있는 게 나오겠죠? 그럼 240에다가 24를 더하니까 264개가 있다. 뭐 요게 이제 답인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뭐. 근데 뭐 조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사전식 배열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바꿔서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알파벳이 더 편하다 하는 친구도 뭐 알아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결과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더라. 전혀 편해하지 않았었어요. 일단 중요한 건 순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 순열이 뭐였냐 우리 성인아? NPR.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줄 세우기가 가장 근본적인 게 되는 거죠. 그죠? 줄 세우기.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줄 세우기를 배웠고 이 줄 세우기가 쉽게 보자면 고배 법칙의 한 가지 종류가 되는 거죠. 뭐 더 많은 배우겠지만 고배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배 법칙은 뭐 더 조금 더 한 유형이 되겠고 이때 이 순열을 그대로 내면 너무 쉬우니까 중간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조건들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죠. 첫 번째 배웠던 조건이 뭐다? 서로 이웃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곧 죽어도 같이 가야 된다. 떨어진다 그러면 안 간다고 하는 친구들이다. 같이 이제 이웃하게 시켜줘야 됐고 또 누가 있죠? 싸워가지고 절대로 이웃할 수 없다.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요. 같이 붙어 다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근데 이제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 교대로 쓰는 것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앞과 뒤에 정해져 있는 것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두 문자 사이에 2개가 있어야 돼. 뭐 3개가 있어야 돼. 이런 조건들도 배웠었고 뭐 또 적어도라는 게 나오면서 전체에서 빼야 되는 조건들도 있었죠.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일지를 정확히 세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기를 다 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나온 대로 그대로 냈어. 그건 맞으라는 문제예요. 그걸 틀리면 큰일 난다, 안 큰일 난다? 큰일 나는 거죠. 당연히 문제들은 여기서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올 겁니다. 막 섞어요.
그래서 이웃하는 것도 섞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섞고 뭐 적어도도 집어넣고 뭐 교대도로 집어넣고 막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무조건 변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그걸 샜는지를 정확히 터득하고 있어야지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의 수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문제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게 한글이 좀 많이 나와요. 수학 문제들 중에서 가장 뭐가 많이 나온다? 한글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게 어떤 상황들을 한글로 써주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일단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적인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된다. 왜냐면 문제를 이해해야지만 뭐 이게 승렬인지 뭐 다른 걸로 세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좀 경우의 수 문제를 어렵게 내잖아요. 나도 못 맞춰요.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진짜로 다 세는 수밖에 없는 수 그럴 때도 있는데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내가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푸는 요령들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냥 풀면 쉽지 않아요. 여기가 문제가 쉽지 않아요. 이제 그냥 기본 개념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선생님 애들이 다 그래요. 선생님 제가 분명히 이거 여기 공식도 몇 개 없었거든요. MPR밖에 공식이 없어요. 야, 이렇게까지 공식이 안 나온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선생님 근데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당연히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수학의 바이블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들 모아놓은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센이나 뭐 이런 어려운 꺼지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애들이 자신감을 잃더라고요. 선생님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와 나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확률과 통계는요 노가다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자기가 직접 세보면서 그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잘할 방법이 없어요. 한 번도 세보지도 않고 노가다도 안 해봤는데 확률과 통계를 잘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천재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천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는 많이 세본 놈이 왕이에요. 진짜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 경우의 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약간 다칙 연산과 내가 조금 비유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조합을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경우의 수에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공식에. 일단 덧셈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합의 법칙? 그럼 뺄셈은 뭘까? 뺄셈은 뭘까? 이제 곱셈은 뭐 곱의 법칙이라고 다 생각하겠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죠? 뭐, 이것도 생각 못할 정도면 뭐 공부를 안 한 거라고 봐야겠죠? 있는 그대로. 얘는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엮어지게 되겠고요. 이 개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합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겹치지 않게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겠어요. 그러니까 뭐 샜는데 더하는 것 때문에 틀린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도 우리가 어떤 구조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로 이제 돼가지고 같은 숫자가 나왔을 때 이제 곱의 법칙이 된다 그랬고 뺄셈은 뭐냐? 적어도 전체에서 뺄 때.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놨잖아. 근데 이거를 막 여러 가지 한꺼번에 구해야 돼. 그러면 전체에서 아닌 거를 빼게 될 때. 이 적어도가 됐을 때 우리가 뭐를 활용한다? 뺄셈을 많이 활용합니다. 뺄셈. 실제적으로. 그럼 누가 하나 남았죠? 네. 자, 나눗셈. 넌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이해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공식만 봐도 저게 저런 의미가 아닐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가르쳐주진 않지만 개념서랑 뭐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진 않지만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있겠죠. 뭐 독학하면 당연히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여러분들 독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합을 볼게요. 우리가 MPR 승렬을 정의할 때 다 알겠지만 MPR 뭐 퍼프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순서 있는 나열이야. 순열이 쉽게 이해하면 순서가 있는 나열 그게 이제 순열이죠. 순서가 없으면 조합이 되는데 이 MPR을 우리가 정의했을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어떻게 했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게
순열이에요. 이게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건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때 가장 쉽게 공식을 이해하기 쉬운 거여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불렀다? 얘부터 배운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게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어떻게 한 거? 택한 거. 이게 조합입니다. NCR, 컴퓨테이션, 조합이라고. 자, 이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택한 거. 자, 그러면 모든 우리 공식은, 경우에서 공식은 누가 근본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하면 됩니다. 누가 근본이다? 순열이 근본이에요. 이 순열에서 모든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우. 아주 중요하죠. 순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럼 봐봐. 내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했어. 자, 택했어. 그럼 이제 이거를 왜 먼저 안 배워요? 이 공식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제 애들 물어볼 수 있죠. 뭐,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지만, 잘 보세요. 분명히 순열을 배울 때 조합이 먼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는 조합을 먼저 배운 다음에 순열을 배우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 NPR이 제 공식을 만들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조합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야. 별로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공식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순열부터 시작되는 거야. 왜냐? 그게 가장 공식을 뽑아내기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도 줄 세우기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배우죠? 대표 뽑기를 배우죠. 이 대표 뽑기가 가장 대표적인 뭐가 된다? 조합이 되는 거죠.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따지면 순열, 순서를 안 따지면 조합이야. 뽑으면 끝나는 거야. 그 안에서 뭐 1번, 2번, 3번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봐봐봐. 여기서 n 콤비네이션 r을 했어 일단. 그 다음에 r개를 택했죠. 택하기까지 했어. 뭔진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다 알잖아. r개를 일렬로 나열해. 그건 뭐냐? r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왜냐면 3개가 있어. 그럼 3개를 1로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4개가 있어. 4개를 1로 나열하는 거는 4팩토리얼. 4, 3, 2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합을 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1로 나열하는 거. 이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순열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뽑은 것까지가 우리가 조합이라고 할 거야. 뽑은 거. 뭐가 있을까요? 뽑은 거. 여기 예제를 보자면 뽑는 거에 대해서 컴비네이션이라고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중에서 뭐 여기 예제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몇 개를 지금 뽑고 있냐면 몇 개를 뽑고 있죠? 3개를 뽑는 거야. A, B, C, D 중에서 뭐를 뽑는다고? 3개를 뽑아. 그럼 3개를 뽑는 방법은 일단은 어떻게 뽑겠냐? 몇 가지 총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를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C 버리고 A, B, D. 그 다음에 B 버리고 A, C, D를 뽑는 경우. 그 다음에 A 버리고 B, C, D를 뽑는 경우. 총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이게 조합인 거야.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는 거야. 별 안 해요. 뽑고 끝나는 거야. 여기가 됐어요? 그럼 이게 조합인 거야. 뽑는 게. 그치? 뽑은 다음에 얘를 다시 배열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순열이야. 그럼 당연히 A, B, C를 뽑아서 A, B, C를 배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몇 개가 있겠어? 3팩토리얼이 있겠죠. 얘도 3팩토리얼이 있겠죠. 얘도 3팩토리얼이 있겠죠. 얘도 3팩토리얼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답은 뭐가 되냐? 4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4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 바로. 이러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4P의 3이 되는 거야. 순열이니까. 근데 얘가 이제 뭐냐? 우리가 4C의 3이라는 거야. 이게 4개 중에 3개를 뽑은 거야. 내가 이거 얘 지금 4개를 다 샜잖아. 근데 얘를 안 세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콤비네이션은 얘를 나눠주기만 하면 나온 거야. 순열 공식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순열 공식에서 이거를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npr 순열 공식에서 뭐로 나눈다? r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거야. 이 나눌 때가 드디어 나누는 게 나오는 거야.
직접 나눗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나눗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야. 내가 A, B, C로 줄을 세우면 총 몇 개가 나온다겠죠? 6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A, B, C로 줄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A, B, C, A, C, B 그 다음에 A가 바꿔서 B, A, B, B, A, C 그래서 이게 총 몇 개 나온다? 6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아닌가요? 그치? 근데 이게 순열에서 이게 다 다른 거였어. 근데 조합에서는 저걸 다 몇 개 취급해야 되지? 1개 취급해야 되는 거야. 얘가 조합에서는 1개인 거야. 그냥 순서를 안 따지니까 1개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3팩토리의 의미가 뭐냐? 순열에서 다 다르게 따졌던 거를 조합에서 몇 개 취급하겠다? 1개로 취급하겠다. 중복된 거를 1개로 취급하겠다 할 때 쓰는 공식이 바로 나눗셈이야.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이렇게 나눗셈이 나오게 되면 이게 근본이 다 순열이에요. 순열에서 이 중복된 거, 그러니까 배열했던 모든 것들, 이 배열했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순서를 안 따지게 되면 걔를 이 6개를 몇 개 취급하겠다? 1개로 취급하겠다. 그때 이 R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이 R팩토리얼이 다 똑같은 거다. 순서를 안 따지기 때문에. 그게 나눗셈의 의미예요. 중복된 거를 뭐로 취급하겠다? 1개 취급하겠다. 왜냐? 순서를 안 따지니까 이 모든 게 순열일 때는 다 구분해야 됐어. 순서를 따지니까. 하지만 실제 뽑은 걸로 보면 그냥 ABC 뽑은 거예요. 1개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 조합 공식은 어디서 우리가 먼저 유도하게 되냐면 순열 공식에서 순열이 근본이고 그냥 순열이 공식 가장 뽑아내기가 쉬워요. 이 순열에서 이렇게 다 다르게 했던 거를 1개로 취급하겠다. 그 의미가 바로 이 R팩토리얼로 나누겠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나눗셈의 의미는 중복된 거를 어떻게 하겠다? 중복된 것을 1개 취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잘 생각해보면 대표 뽑기에서 2명을 대표로 뽑을 때는 줄 세우기로 한 다음에 뭐로 나눴냐면 2로 나눴을 거예요. 2팩토리얼 나눈 거예요. 근데 3명을 대표 뽑기 하잖아요? 그러면 3명 줄 세우기를 한 다음에 뭐로 나눴냐면 6으로 나눴을 거예요. 뭐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보시면 그게 6가지가 다 중복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의 공식은 어디서 근본으로 출발했다? 순열의 공식에서 근본으로 출발했고 이 조합에다가 1로 나열하는 거 이게 R팩토리얼인데 이거 곱한 게 순열이니까 조합은 얘 나눠주면서 중복된 거 하나 처리하겠다면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자, 잘 봐. 자, 내가 4개 중에 3개를 뽑았잖아. 4개 중에 3개를 뽑았잖아. 그러면 안 뽑힌 게 있겠지. 걔가 누구죠? D죠. 안 뽑힌 게 누구죠? C죠. B죠. A죠. 결론은 뭐냐? 4개 중에 3개를 뽑은 거나 4개 중에 1개를 뽑은 거나 숫자가 항상 같아져요. 왜냐면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나머지 1개가 남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잖아? 그건 4개 중에 1개를 뽑은 거랑 항상 숫자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4개 중에 3개 뽑으면 떨거지가 1개가 남을 거 아니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개 중에 4개, 3개를 뽑았어. 그럼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몇 개가 남죠? 그럼 5개 중에 2개 뽑은 거랑 5개, 3개 뽑으면 똑같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게 같아요. 항상. 이 조합 공식에서. 왜냐면 5개 중에 3개 뽑으면 남은 게 2개잖아. 그거 3개 뽑은 거 달라진 거랑 2개 뽑으면 똑같이 나와요. 숫자가. 뭐 이제 세보면 되는데 한번 세볼까요? 이게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공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뭐 1, 2, 3, 4, 5에서 3개를 뽑아요. 만약에 1, 2, 3, 5를 뽑았어. 그럼 여기 2개가 남는 거예요. 1, 2, 3 뽑으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1, 2, 4를 뽑았어. 그럼 여기 뭐가 남는 거야? 3,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5개 중에 3개 뽑은 놈이나 2개 뽑은 놈이랑 항상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항상 숫자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걸 공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n 콤비네이션 i과 뭐가 같냐? n 콤비네이션 m 빼기 i가 같다. 그래서 요 2개를 더한 거, 요 2개를 더한 게 항상 n이 된다. 이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또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그거? 없냐? 아, 뒤에 있구나. 그건 418페이지에 있어요. 방금 내가 얘기해 준 거는 418페이지에
이 조합의 수의 성질에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성질은 뭐였냐면 조합이라는 공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순열로부터 출발했고 순열 공식에서 알팩토리얼만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내가 만약에 OC의 2를 구해야 돼. 그러면 OP의 2에서 뭐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R이잖아. 이걸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 나누니까 몇 개가 나온다? 10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조합 공식은 다 뭐에서 출발한다? 순열에서 출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NP의 R은 우리 공식으로 어떻게 했지? 팩토리얼 쓰면 어떻게 했지?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눈 거랑 같죠? n-r 팩토리얼 나눈 거랑 같았죠? 근데 거기다가 콤비네이션은 또 뭐로 나눠야 돼? 여기 r 팩토리얼 추가되는 거야. 이게 공식이 되는 거죠. 얘도 있고 r 팩토리얼도 같이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순열부터, 그러니까 순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지만 이제 고2가 되면 아직 고1도 안 되는데 선생님 왜 고2를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고2가 되면 확률과 통계를 배울 텐데 그러면 그때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순열, 뭐 기타 등등 순열의 여러 가지 종류도 배우고 뭐 조합의 종류도 또 배우고요. 뭐 기타 등등을 다 배워요. 근데 모든 공식의 근본은 누구냐? 순열이라는 거야. 항상 기억하세요. 근본에서 모든 게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을 정확히 이해하고 순열을 통해서 뭐를 이해하자? 조합을 이해하자. 특히 직접 세보면서 그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뭐 공식만 외운다고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 뽑는 거는 2개 뽑는 거랑 똑같겠구나 한번 해보세요. 코드를 할 때 매칭이 딱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뭐 이거 가지고만 곧바로 이해했다. 뭐 그런 친구도 있겠죠. 되게 수상적인 거를 막 잘 이해하고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해보면서 이렇게 공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직접 해보면서. 근데 해보지 않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런 친구들은 집에 가서 누구한테 큰절을 하겠죠. 내가 부모님께 큰절을 하시고요. 엄청나게 좋은 머리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안 해봤는데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해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죠. 공식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도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조합 공식에서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내가 방금 했던 n 콤비네이션 r은 NC의 r은 n 콤비네이션 n-r을 있다. 이걸 했죠. 그럼 이런 거야. 제일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7 콤비네이션 5를 구하라고 했어. 이건 뭐야?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야. 네. 그럼 뭐로 바꾸라는 얘기야? 곧바로 7 콤비네이션 2로 바꾸라는 얘기야. 결론은. 7 콤비네이션 5로 쓰여 그러면 순열 공식이니까 7, 6, 5, 4, 3까지 5개 하고 5팩 나눠줘야 돼. 5, 4, 3, 2, 1 이렇게 하잖아. 이 7 콤비네이션 5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 7 곱하기 6에다가 뭐만 나누면 돼? 2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어느 쪽으로 갈 것입니까에 대해서는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조합의 성질에서 이거를 배우는 거는 단연코 배워야 되는 이유는 계산이 압도적으로 간단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7 콤비네이션 5에서 이거의 반절만 넘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바꿔야 돼. 그래서 간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지. 안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죠? 만약에 7 콤비네이션 6 이거 되게 쉽잖아 사실. 네. 근데 안 배웠다면 힘들게 계산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7 콤비네이션 1이니까 7이에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저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번만 써봐도 알아야 되겠구나. 모르면 힘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성질은 여러분들께 내가 두 번째 성질을 보면 이상한 공식이 있어요. n 콤비네이션 r이 나왔는데 보이나요? 거기 n 콤비네이션 r 나오는 이게 어떻게 됐죠? 복잡하지? 뭐 n-1 콤비네이션 r-1 더하기 뭐 n-1 콤비네이션 r이라고 나와요.
자, 이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은 외우기가 진짜 어려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쳐 주냐?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공식을 이해시켜 줄게요. 내가 내 방법대로, 선생님 방법대로. 여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요, 공식을 외우려고 그러면 잘 못 외워요. 나도 사실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봐봐. 이게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야. 그냥 n명의 사람이 있어. 그 중에 r명을 뽑는 거야. 만약에 뭐 여기 25명이 있었어. 6명을 뽑아. 그럼 이게 25 콤비네이션 6이에요. 그때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25명 중에 6명을 뽑는데 그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성윤이를 예를 들게. 성윤이가 뽑히는 경우랑 성윤이가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야. 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딱 둘밖에 없어요. 특정한 사람을 포함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봐봐. 내가 n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n명이 있어요. 여기 n명이 있는데 오늘 성윤이 예를 들게요. 여기 성윤이가 있어. n명 중에 성윤이가 있고 성윤이 제외하고 몇 명 있는 거죠? n-1명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렵다는 사람 없겠죠? 솔직히 이게 n-1명 있는 거야. 성윤이 제외하고 총 n명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중에서 r명을 뽑을 거야. r명을 뽑을 건데 이 r명을 뽑는 게 이게 n 코미네이션 r인 거야. 그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n명 중에 서로 다른 r명을 뽑는 거야. 근데 여기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성윤이가 뽑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성윤이가 안 뽑히는 경우. 자, 이거 빼고 나머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성윤이가 뽑히는 경우는 여기 r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성윤이를 미리 갖다 놔요. 여기다가 티켓을 준 거죠. 미리 놓고 그러면 성윤이가 뽑혔으니까 n-1명 중에서 r명 뽑을 거잖아. 그럼 여기 몇 명 더 뽑아야 되냐? r-1명을 더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성윤이가 뽑힌 케이스는 n-1명 중에서 누구만 더 뽑으면 되냐면 r-1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윤이가 뽑힌 경우에 조합은 뭐가 되냐? n-1명 중에서 r-1명을 뽑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성윤이 미리 뽑아놨으니까 특혜를 준 거죠. 신고하세요. 얼마나 그 계좌 이체가 됐는지 보시고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윤이 일포였어요. 쟨 절대로 안 뽑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지워버려. 여기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선택지에서 성윤이 어떻게 한다? 지워버리는 거죠. 잘 안 뽑아. 쟤는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자리가 몇 개가 있는 거죠? r명이 있는 거죠. 여기는 r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윤이를 안 뽑는 케이스는 n-1명 중에서 몇 명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게 얘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n 콤비네이션 r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합의 법칙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랑 같이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항상 까먹어요. 머릿속에 다른 것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통째로 외우는 때 어떻게 외우냐면 특정한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공식을 외우면 그래도 조금 갈 수 있다. 조금 이해가 좀 쉽고 그래도 조금 낫다. 근데 그냥 외우라 그러면 정말 잘 안 외워지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때 공식 이해는 좀 됐나요? 그 얘기가 뭐 여기 깔짝깔짝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증명할 때 그 공식으로 증명했대요. 418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공식으로 증명하는 건 하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419페이지에 보면 A를 택하는 경우랑 A를 택하지 않는 경우로도 증명했어요. 지금 이런 케이스죠. 여기서 내가 이제 A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도록 친구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시나리오랑 같이 외우는 걸 추천하겠다. 안 그러면 듣자마자 잊어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벌써 8시간 다 됐네요. 언제 이렇게 됐죠? 시간이?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이 제일 좋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추석보다도 날짜가 좋지, 첫 번째. 추석은 간간히 이제 중간고사와 또 슬픔이 있어요. 중간고사가 끝나기 전에 추석이 있으면 뭔가 잘 시기가 되게 애매해지고 추석인 듯 아닌 듯 할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정은 또 세뱃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치. 가장 좋을 때가 이제 구정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뭐 구정이
가장 좋을 때다. 여러분들이 추석이랑 구정 중에 어디를 더 좋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구정이 제일 좋을 때라고 보겠고요. 이번에도 열심히 세배를 하시고 세뱃돈을 받아서 특히 뭐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하니까 뭘 더 주겠죠. 뭘 더 받는 게 있겠죠. 또 뭐 가방도 사야 되나요? 이제 또 여러분들 가방도 사고 교복은 요즘 보니까 국가에서 돈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죠? 일단 가방도 사고 기타 등등 보니까 백양은 실내화가 없는 듯한 느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슬리퍼 신고 끝까지 가서 끝을 보고 체육 시간에만 운동화를 신고 가는 느낌이겠고요. 거기는 맨날 실내화 신고 다니지 않겠어. 안에 짱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난방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 다들 집에 난방비 폭탄을 안 받았나요? 괜찮아요? 난방비가 엄청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시고요. 이제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또 꽃피는 봄이 오는 3월이 되는 거죠. 봄이 오면 날씨는 좋아지지만 학교를 가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합의 나머지 개념을 배우고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데 이 분할과 분배가 애매하지만 가르치긴 하겠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있는 조합. 자, 특정한 조건이 있는 조합은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거죠. 서로 다른 7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특정한 2명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특혜를 줘서. 그러면 실제로 여기 2명은 벌써 뽑혀 있는 거예요. 7명이 있는데 여기 A, B, C, D라고 했을 때 쭉 있을 때 A, B를 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4명 뽑는 거니까 여기 A, B가 미리 뽑혀져 있으면 몇 자리밖에 안 남았다? 2자리밖에 안 남았겠고 여기는 이제 5개 자리가 있겠죠? 5개 중에 2개 뽑는 거랑 똑같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특정한 조건이 있는 조합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그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똑같이 얘를 안 뽑는 거죠. 5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4명 뽑는 거? 요런 거 얘기하는 게 아까 방금 했던 거 얘기하는 게 특정한 조건이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420페이지에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거는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적어도 나오면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닌 거를 빼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이제 적어도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가 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되게 새롭지는 않은 거죠. 문제 풀다가 이제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과 분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번엔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할과 분배는 일단 분할과 분배를 빼놓고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표 이제 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으면서 풀어보세요. 자, 풀면 문제를 풀면서 할 텐데 별로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풀만 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그리고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가 의미가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다른 응용들이 좀 나와요. 자, 대표 7번의 1번은 n 콤비네이션 3이 몇이다? 20이다 라고 했으니까 NC3은 n부터 이게 순열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순절이죠? 그 다음에 얘를 3팩으로 나누니까 6으로 나눈 거죠. 이게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넘어가면 6을 곱하는데 4 곱하기 5 아니에요? 4 곱하기 5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면 제일 큰 놈이 몇인 거죠? 6이니까 얘는 몇이 된다? 6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번에 n 콤비네이션 4랑 뭐랑 같다겠죠? n 콤비네이션 6이다.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뭐다? n이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10이 된다. 공식 때문에. 뭐 이런 뭐 간단한 문제들 뭐 나오면 맞아야 되는 문제겠죠?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나 순열에서 뭐 하나 나올 거예요. 맞으라고. 기말고사 이건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여서 기말고사 때 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면 맞으시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뭐 공식대로 하면 n 플러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2를 2로 나누는 게 되겠고요. 얘도 n에서 n-1 곱해주고 2로 나누는 게 되겠고요. 얘도 n-1 하나 더 빼주면 n-2까지 간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되니까 2는 다 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맞죠? 그럼 뭐 이거 전개하면 2차 방정식이거든요. 풀면 돼요. n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6 n제곱 마이너스 n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없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n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9n 6 넘어가면 몇이냐? 마이너스 4예요. 0이에요. 인수leg 안 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 이거 n 플러스 1이었네. 뭔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n 플러스 1하고 n이 되겠죠? 뭐, 계산이 안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문제를 잘못 쓴 거죠. n 플러스 1 n이 됐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n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죠? n제곱 더하기 n이 되겠죠? 이렇게 없어졌네. 그럼 이제 요거 남고 요거 남고 요거 남았네. 그죠? 넘어가면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n 빼기 6 n 플러스 1은 0이니까 n은 자연수니까 6이 되겠죠? 뭐 이런 이제 계산 문제들 2차 방정식 같은 계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틀리면 혼난다. 그런 얘기예요. 4번도 이제 보자면 MP의 4가 되겠고요. 48 곱하기 n-1 콤비네이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죠? MP의 4는 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n부터 하나씩 떨궈서 4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48 그냥 써주시고요. 곱하기 얘는 n-1부터 n-2, n-3까지 가고 3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6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6도 없어지면 8이죠. 그래서 n은 몇이다? 8이다. 이런 거죠. 간단한 문제. 다 없어진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요, 뭐 어려운 계산들은 아니에요. 그냥 공식대로 계산만 하면 풀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뭐 증명이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7-4번. 공식대로 이제 증명하는 거. 이런 것만 여러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냥 푸는 거는 내가 시켜보면 잘 풀어요. 공식은. 뭐 2,000원씩밖에 안 나와서 뭐 약분되고 하니까. 7-4번 같은 거 증명하는 것만 조금 안 좋아하고, 나머지는 잘 풉니다. 여러분 시켜보면. 아마 잘 풀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겠어요. 조합의 세계. 뭐 오늘 조합 끝까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조합을 많이 풀고 그 다음에는 즐거운 행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행렬. 오랜만에 행렬을 또
정렬은 저번 교육과정에 없다가 이번에 집어넣은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때는 다 배웠다. 선생님 때는 다 배웠다. 근데 중간에 잠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뭐 넣었다 뺐다 그래요 맨날.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누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출판사 그 책 팔아먹으려고 맨날 넣었다 뺐다 한다고. 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뭐 맨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요 맨날. 자, 요거는 이제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또 증명을 또 잘 해봐야 되겠죠? 공식대로. 공식대로. n 콤비네이션 r은 r 곱하기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나눠준 거에다가 r 팩토리얼 나눠준 거. 이게 이제 되는 거고. 무변은 n에다가 곱하기 n-1 팩토리얼에서 얘를 빼주죠. 그럼 n-r 팩토리얼 나오겠고 얘로 나눠주죠. r-1 팩토리얼. 너들이 같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일단은 얘는 없앨게요. n-1 팩토리얼 같은 거는 뭐 이건 없앨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놈들을 뭐 분해하면 좀 더 편하겠죠. 얘를 좀 분해하고요. 또 누굴 분해할 거냐면 얘를 분해할게요. 큰 놈은. 그리고 r 남겨놓고 얘만 n하고 그 다음 밑에 거 n-1 팩토리얼을 분해할게요. 얘도 r하고 r-1 팩토리얼로 분해할게요. 이게 r 팩토리인 거예요. 분해. 어차피 이게 r 팩토리얼이 r보다 하나씩 떨어지는 거니까 r하고 r-1 팩토리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제 우변에 뭐가 있냐 봤더니 n하고 r-1 팩토리얼분의 n-1 팩토리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겠죠 이렇게. 얘도 없어지겠죠? r도 이렇게 없어지겠죠? n도 없어지죠? 그래서 같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되죠. 다 없어진다 이렇게. 다 없어진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따지면 뭐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쉽지 않죠? 공식적으로 갔겠지만 저게 무슨 뽑기로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증명만 했어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대표 8번부터 갑시다. 대표 8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뽑는 거죠. 남학생과 여학생 5명, 총 10명이 있어요. 뭐 약간 미팅 느낌인가요? 그 중에서 4명을 뽑는데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10 콤비네이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명 중에 4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10, 9, 8, 7 밑에는 다 팩토리얼 나누면 되니까 4, 3, 2, 1 이 4, 2, 8 없어지고 3 없다면 210까지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몰랐다면 10개 중에 4개 뽑는 걸 다 세고 있었겠죠? 아주 신나지 않았을까요? 별로 안 신나했어요. 210개 나오면 별로 신나할 것 같지는 않을 수 있긴 하겠네요. 10개 중에 4개 뽑는 건 좀 빡세지. 일단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한 10가지 나오니까 세만해요. 그 정도는 세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세면서 수학자들이 규칙을 만들어낸 거죠. 뭐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뭐 맨날 세겠지만. 얘들은 이제 세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세는 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다. 5명 중에 2명 뽑는 건 괜찮은데 6명이 되고 7명이 되고 8명이 되고 점점 늘어날수록 이 뽑는 게 장난이 아니다. 거기에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강력한 그 의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만들어낸 게 이 경우의 수 파트가 되는 거죠. 머리 좋은 놈이 만들어낸 거죠. 자, 2번은 뭐 간단해요. 남자 몇 명 뽑죠? 남자 1명, 그 다음에 여자 3명이니까 남자 5명 있잖아. 5명 중에 1명 뽑아요. 5 콤비네이션 1이에요. 여자 5명 중에 3명 뽑아요. 5 콤비네이션 3이에요. 곱하면 답입니다.
남자 5명 중에 한 명 뽑고 여자 5명 중에 그럼 이게 5가 되겠고요. 요게 5,2니까 10이 되거든요. 50까지가 있어요. 선생님 거의 다 외우고 있어서 4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모두 여학생. 그러니까 한 번은 몰빵이죠. 남자 4명을 뽑거나 여자 4명을 뽑는 거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남자 4명 뽑는 건 5명 중에 4명 뽑으면 돼요. 그다음 여자 4명 뽑는 것도 여자 5명 중에 4명 뽑으면 돼요. 이게 다 5콤비네이션 1이잖아. 얘도 5콤비네이션 1이잖아. 얘가 5고 얘도 5니까 2개 더해서 몇 개다? 10이다. 뭐 이런 뭐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 이런 문제가 과연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뭐 굳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뭐 첫 페이지 1, 2, 3번 중에 있지 않은 이상은 나올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이렇게 뽑는 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악수예요. 악수는 2명을 뽑으면 걔가 악수하는 개수야. 여기 지금 몇 명 있죠 우리가? 5명이 있죠. 그럼 악수할 수 있는 총 횟수는 뭐가 되냐? 5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그게 악수할 수 있는 총 개수가 되는 거야. 5콤비네이션 2. 10번 악수하면 끝난다는 거야. 다 끝나는 거지. 또 어떤 게 있냐? 우리가 뭐 축구 같은 걸 좋아하거나 뭐 농구를 좋아하거나 뭐 야구를 좋아하면 뭐 10개 팀이 있어요. 뭐 야구에 10개 팀이 있다 봅시다. 10개 팀 있네?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번씩 다 경기하려면 몇 번 경기해야 되냐? 모든 팀들이. 그러면 10콤비네이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개 팀이 다 2개 뽑으면 한 번씩 다 경기할 거 아니야. 그거를 다 해보는 거지. 그래서 경기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홈 앤 어웨이인가요? 아니에요? 보통 축구는 홈 앤 어웨이잖아. 그래서 그거의 2배로 경기 수를 만들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가 몇 개 있는지를 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쓴다, 안 쓴다? 이제 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8-4번 요것도 여러분들 조합 문제가 되는 거고 8-3번도 이게 조합 문제예요. 자, 8-3번 한번 볼게요. 8-3번에다 별표를 좀 칠까요? 이 8-3번 같은 문제를 8-3번을 보세요. 이게 8-3번이 갑자기 나오긴 했지만 8-3번이 대표적인 조합 문제인데 자, 0, A, B, C 순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때 만족하는 세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잖아. 이거는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뽑으면 되냐? 1부터 9 사이에서 3개를 뽑는 거죠. 왜 뽑으면 끝나냐?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뽑으면. 그러니까 배열할 건 없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부터 9까지 더 뽑을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2, 4, 5를 뽑았어. 그럼 배열은 없는 거야. 왜냐? 어떻게 들어가죠? 무조건 A가 뭐가 되는 거죠? 2, 4,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으면 끝나는 거야. 배열할 때는 3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배열할 때 세는 게 있어야지 순열로 넘어가는데 얘는 뽑으면 배열은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정해져 있는 거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냐면 조합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실제 우리가 아까 공식에서 얘기했지만 조합을 해요. MPR에서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MPR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I개를 뽑아요.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조합이죠. 서로 다른 N개에서 I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를 곱하죠? 배열하는 걸 곱하잖아. 그때 뭐를 곱하죠? R 팩토리얼을 곱하죠. 왜냐면 I개를 뽑았으니까 I개를 1로 배열하는 개수가 R 팩토리얼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로 넘어가는 거죠? 순열로 넘어가는데 얘는 뽑잖아요? 배열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곱해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끝인 거야. 배열이 없어요. 배열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은 다 무슨 취급을 하면 되냐면 순열이 아니라 무슨 취급해야 된다? 조합인 거예요.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왜냐면 뽑으면
그 배열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이부터 이상한 뽑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배열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정해져 있다. 자동 배열의 경우에는 다 무슨 문제가 된다? 조합이라고 불러요. 자동 배열이 돼. 일반적으로.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조합이다. 승렬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동 배열은 다 조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1부터 9까지가 몇 개가 있죠? 9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9 콤비네이션 3이 된다는 거예요. 9개 중에 3개 뽑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전체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9개 중에 3개 뽑는 거.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이런 문제 처음 접하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이거 뭘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보자마자 조합이네 이럴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뭐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9, 8, 7,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공식이 되겠죠? 약분되고요. 약분돼서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4번 문제는 악수하는 거니까 전체 회원이 n명이라고 했다면 악수의 총횟수가 91이죠. 8-4번은 n명을 한 사람 나왔을 때 n 콤비네이션 2가 뭐가 된다는 거죠? 91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수의 총 개수는 그냥 2명 뽑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악수의 총 개수예요. 2명 뭐 솔직히 뭐 악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자 순서 바꿔가지고 혹시 내가 이제 딱 가가지고 우리 준영이 악수를 해. 준영아 악수해! 한번 하고 자리 바꿔서 또 악수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뽑으면 한 번 악수하는 거죠. 한 번 악수하고 자리 바꿔서 또 악수해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수하는 것도 조합이다. 뽑으면 끝난 거다. 한 번 악수하면 끝이다. 2명 뽑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나와? 계산하면 n 곱하기 n-1을 2로 나눴을 때 91이니까 n 곱하기 n-1이 2 곱하기 9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7로 약분이 되나? 13 곱하기 14가 되나? 이게 7 곱하기 13이어서 7이 14 해가지고 13, 14니까 n은 뭐가 된다? 14가 된다. 14명이 있었다. 동호회 회원수. 어렵나요? 괜찮죠? 여기까지? 오히려 이게 좀 더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죠. 자동배열이 좀 더 생각하기 어렵고 얘는 뭐 들어보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야? 우리 승훈아 어때? 그런 것 같아? 자동배열은 승렬이 아니다. 조심해라. 순서 안 따진다. 걸리시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표에 대해 9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누구를 포함하네, 포함하지 않네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제 그림 그리면서 풀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A를 포함한 어른 6명과 B를 포함한 어른 5명이, 어린이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A를 포함한 어른 6. 여기 나머지 5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포함한 어린이 5명.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것은 되게 좋아요. B가 한 명 있고 나머지가 이제 4명이 있겠죠.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머지는 이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냥 하지만 뭐 AP라고 해서 뭐 이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심심하면 자기 이름을 넣어라. 자, 그래서 A, B가 모두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가 1번이죠. 1번은 여기서 이제 몇 명을 뽑아야 되냐면 5명을 뽑을 거야. 5명을 뽑을 건데 5명을 뽑을 건데 일단 A 데리고 와요. B도 데리고 와요. 일단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몇 자리 남았냐? 우리 승훈아. A, B 데리고 오면 몇 자리 남았어 이제? 뽑을 수 있는 거. 안타깝지만 3자리. 자, 몇 명이죠 총? 9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3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1번이 9 콤비네이션 3이 된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 명확하게 보이니까 사실 이제 그림 대충 그려서 푸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해시킬 때 머리 좋은 친구들은 뭐 상관없는데 보면 안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A, B를 포함되지 않도록 A, B 아무도 없이 5명 뽑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없애요. 선택지에서 없애요. 안 뽑을 거니까. 아쉽지만 찍혔다. 뽑히지 않는다. 그러면 텅 비었어요. 5명 다 뽑아야 돼? 몇 명 중에 5명 뽑아야죠? 9명 중에 몇 개 뽑는 거죠? 5명. 이게 9 콤비네이션 5가 되겠고, 9 콤비네이션은 계산이 좀 귀찮으니까 뭐로 바꿔서 사람들 그렇죠? 9 콤비네이션 4로 바꾸는 걸 추천해 주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적어도 1명. 그러니까 얘를 적어도 1명 뽑는다는 얘기는 어른만 뽑은 거를 전체에서 빼는 거가 더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3번은 전체 뽑는 개수에서 어른 빼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적어도 1명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른만 5명 뽑는 거를 해가지고 빼는 게 빠르겠죠. 만약에 이걸 나눠보면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 나누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는 게 키왕짱이거든요. 이런 거죠. 내가 5명을 뽑는데 첫 번째는 어른만 5명을 뽑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어른은 4명, 어린이는 1명.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어른은 3명, 어린이 2명.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어린이가 적어도 1명 뽑는 거는 이게 되는 거지. 다 되는 거. 마지막이 뭐가 되겠어? 어린이만 5명 뽑는 경우가 있겠죠. 어른은 0명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요걸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거 다 되는 게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전체에서 얘를 어떻게 할까? 빼겠다. 그게 더 빠른 거죠.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냐? 5명 뽑는 거니까 총 몇 명 있죠, 지금? 11명이 있으니까 전체는 11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5명 뽑는 거야. 거기서 어른 5명 뽑는 거. 어른은 6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5명 뽑는가? 6 콤비네이션 5가 되겠죠. 이게 답인 거죠. 3번은. 되게 어렵나요? 우리 어려워? 수능아? 쉽지? 뭐 괜찮아요. 여기 뭐 좋아, 괜찮습니다. 해볼만 하죠. 죽을 만큼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조금 변형이 된 문제들 하나 풀어볼까요? 9-3번과 9-4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번과 2번은 너무 이제 대놓고 비슷한 문제니까 뭐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니면 좀 이따 시간 줄 때 풀어보시고요. 9-3번과 9-4번은 약간의 이제 변형들이 좀 들어가면서 우리를 이제 현암케 하는 거죠. 이런 변형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뭐 잘 풀었을지 잘 못 풀었을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홀짝 문제가 나오면 홀수와 짝수를 구별합니다. 남녀를 구별하는 것처럼 홀수와 짝수를 구별하겠고요. 그 다음에 총 몇 개를 뽑는다고 했죠? 3개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개가 어떻게 뽑힐지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홀수가 0개, 짝수가 3개 뽑힐 수도 있겠고, 홀수가 1개, 짝수 2개. 총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홀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이 2, 3, 4번을 다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거 2, 3, 4번 다 구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 전체에서 뭐를 빼는 게 빠지는데? 좀만 버텨주겠니? 자, 전체를 구하면 10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전체는 10 콤비네이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짝수 3개 뽑는 케이스는 뭐가 되냐? 5 콤비네이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짝수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 나머지 더한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선생님 저는요 얘를 다 구해서 더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못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 홀수 5개 중에 한 뽑으면 되잖아. 어떻게 돼 이거? 5 콤비네이션 1 곱하기 짝수 5개 중에 2개니까 5 콤비네이션 2. 이게 이거 개수예요. 얘는 어떻게 돼?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콤비네이션 1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 홀수 3개니까 5 콤비네이션 3이에요. 이거 다 더한 것도 답이 된다 이거죠. 뭐 어떻게 구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나눠놓고 봤을 때는 얘를 3개 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게 빠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지가 정확히 보여야지 아 이거 전체에서 빼는 게 빠르겠다. 아니면 이걸 구하는 게 빠르겠다. 이게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적어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낚시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를 해놓고서 반대로 가도록 해놓고서 그게 더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얍삽하게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놓고서 내가 판단하는 거야. 뭐 무조건 적어도 나왔으니까 전체 무조건 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4번은 우리 잘 뽑혔나요? 우리 잘 풀었어요 우리? 성인아? 뽑혀서 맞는 거 아니야? 일단은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 포함되는 뽑는 경우 있으니까 남학생을 뭐 X명으로 두면 여학생은 12-X명이 되겠죠?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어지고요. 그죠? 또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또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남녀만 있다고 보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많긴 하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이제 물어보면 요즘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 남녀의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편안하게 뭐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그게 자기 삶에 들어오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성윤이가 예를 들어서 너가 이제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겠죠? 고등학교 때. 그죠? 근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만 나는 오늘부터 여자니까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다 해서 성윤이 옆방에 같이 방에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했던 자기 성 전체성에 결정권이 있다라고 했던 모든 친구들이 자기 삶에 그게 들어오는 순간 이게 용납이 될 거냐 이거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남학생이 오더니만 난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니까 성인이랑 같은 방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되게 편안한데 그게 이제 자기 삶의 일부가 됐을 때 과연 나는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냐. 갑자기 내가 여탕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친구가 들어오더니만 난 오늘 여자기 때문에 여탕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괜찮냐 이거죠.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일 때는 되게 조금 쉬운데 이게 과연 그게 내 일이 됐을 때는 과연 어떠냐 이거죠. 이때 어떤 여학생이 오셨지만 오늘부터 난 남자다 그래서 수근이 바로 기숙사 옆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방에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수근이는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를 수 있겠네. 그 여자친구가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여자친구였다. 그랬다면 뭐 오케이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남자애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겠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되게 요즘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되게 시끄러운 거야. 엄청 시끄러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겪지 않으면 용납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 일이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막 어느 순간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화장실에 막 나중에 이제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남자 화장실에 여자애들이 있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애들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이제 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성인은 괜찮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이게 말은 쉬운데 그게 이제 내 삶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쉽게 용납이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승리는 어떻게 괜찮겠어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다가 통과되면 이제 자기 일이 되는 거죠. 그때 지금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생각해도 내가 좀 어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나라는 또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또 이제 남자친구들은 어디 가죠? 군대를 가죠.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갑자기 여자가 되는 거죠. 난 오늘부터 여자다. 군대에 가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군대가 끝나고 다 됐어. 올해부터 남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아무도 안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승훈아? 그냥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되게 이제 복잡한 문제죠.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긴 하지만 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당연히 기독교니까 당연히 전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게 방금처럼 평범하게 자기랑 관계가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진짜로 내가 진짜 같이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쉽게 대답했던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그 의견에 대해서 잘 한번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부다에 가보니 남학생 수 몇 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성현아 몇 명 나왔습니까? 5명. 한번 해볼까요? 남학생이 X명이라고 두고 여학생이 12-X명이라고 둔 거예요. 그 중에서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이 뽑히는 경우에 있으니까 2명 뽑는 거니까 남자 2명,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여자 2명인데 이거겠죠? 이 중에서 남학생이 적어도 하나 뽑힌다. 그럼 여여 뽑히는 거를 빼면은 전체에서 그래서 12명 중에 전체는 12 콤비네이션 2가 되는데 여자 2명 뽑히는 거는 12-X에서 2명을 뽑는 거죠. 여학생 2명. 여학생이. 요걸 빼주면 근데 이거는 계산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여학생 수를 X로 놓는 게 좀 더 계산이 간단하겠다. 꼭 그렇지만 않지. 이게 지금 몇 명이라는 거죠, 결론은? 요거 뺀 게 이게 45명이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요게 몇입니까? 66인가요? 암산하니까 66 나오는 것 같아요. 66명이니까 이게 몇 명이 돼야 되냐면 21명이 나와야 되니까 21명이면은 이거 7이네요. 12-x가 7이 돼야 되겠네요. 12-x가 7이 돼야 되니까 x는 몇이 된다? 5가 된다. 5명이 맞았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었다. 생각보다 괜찮죠? 너무 어려워요? 이제 10번까지 하면 오늘 그만 건데 11번부터 이제 도형 나오면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도형부터 애들이 조금 싫어해요. 도형 전까지는 괜찮아요. 도형부터 애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도형 나오기 전까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도형 나오면 싫어하는데 도형 문제가 요즘 수능이나 모의고사 거의 안 나와요. 아직 많이 울거먹어서 그냥 낼 게 없는 거죠. 근데 내신은요, 낼 수도 있어요. 수능은 요즘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래서 있지만 거의 나올 일이 없다. 하지만 내신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신은 아직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이 끝났고 이제 수능만 남았다. 제껴!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하지만 지금 제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아직 내신은 안 봤기 때문에. 자, 대표 10분만 하고 오늘 피감의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승훈아 수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다음 주 수업이 월요일날 있습니다. 우리 27일날 임시 공휴일이라고 집에서 혼자 놀고 계시면 안 되고요. 나를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서연아 27일날 저를 보러 오시면 되겠어요. 임시 공휴일 들지 마시고요.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등부 이하는 다 놀아요. 선생님도 이제 악덕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부부터는 이제 안 놀아요. 잘 그럴 때. 왜냐면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입시 대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잘 놀지 않아요.
참고로. 그래서 뭐 앞으로 임시공휴일 왜 안 놀아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원래 잘 안 논다 선생님은. 중학교 이하는 다 논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됐다. 놀지 못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슬픔이 있는 거죠. 자, 대표 이제 10번에 1번. 남자가 4명이 있고요. 여자가 4명이 있어요. 이때 남자 3명, 여자 3명을,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봐. 남자 3명, 여자 2명을 먼저 뽑아요. 뽑은 다음에 뽑고 그 다음에 1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뽑는 거랑 세우는 거를 배열하는 거를 동시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다 이렇게 분업화돼 있어. 그러니까 뽑는 거는 뽑는 대로, 배열하는 거는 또 배열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뽑는 거는 이거지. 다다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 뽑는 거는 남자 일단 4명 중에 3명 뽑아요. 여자 4명 중에 2명 뽑아요. 이렇게 뽑은 거야. 그럼 이제 총 몇 명이 뽑혔냐, 승훈아? 5명 뽑힌 거 아닌 거야? 3명, 2명 뽑았으니까. 그럼 그 5명을 배열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죠? 배열하는 거니까 이게 5 팩토리얼이 되겠죠. 5, 4, 3, 2. 이게 답이에요. 어렵네. 자, 이런 게 답이에요. 쉽죠?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 뽑는 거랑 배열하는 것만 다르게 하면 되겠구나. 8명 중에서 A, B가 포함되어 있대요. A, B를 포함한 8명이 있는데, 자, 여기서 4명을, A, B를 포함한 4명을, 여기서 이제 A, B를 포함한 4명을 뽑는데요. 사실은 6명 중에 2명 뽑는 거예요, 이게. 사실 A, B 모두 뽑혀 있어요.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 뽑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1로 세웁니다. 사실 여기서 1로 세울 때 이제 뭐 하는 거죠? 4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A, B가 또 어떻게 하죠? 이웃한대요. 그러니까 순열들이 또 가미가 되는 거지. 어떻게 섞이는지 느낌이 오냐? 그냥 뽑고 뭐 줄 세우고 뭐 바꾸고 막 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4명 중에서 2명이 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3팩. A, B를 한 묶음으로 봐서 A, B 한 묶음에다가 2명을 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다시 바꾸는 거죠. 2팩. 이게 이제 승렬이죠. 이렇게 사실 이것도 뭐 사실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근데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때 이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텐데 중간고사 때는 안 들어가요. 그때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혹시킬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10-4번도 한번 뭐 풀어보세요. 괜찮아요. 풀만할 거라고 봐요. 뭐 심해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풀고 또 뭐 질문도 하고 또 이제 월요일날 오면 대표 예제 2개 빨리 하고 이제 끝나면 저 재밌는 데로 갈 거예요. 행렬로 갈 겁니다. 행렬의 나라로 떠나니까요. 열심히 해주세요.